정화는 어떻습니까? 정화는 뜨거운 열이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임수라는 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예, 임수는 이제 깨끗하고 맑은 정화된 물이에요. 개수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임수를 만나서 이제 그 열로서 뜨거운 온기라고 하죠. 온기를 만드는 거죠. 예, 온기를. 예. 온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합의된 거니까, 플러스가 돼서 합의된 거니까는 이 물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암흑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그죠? 물속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가진 지닌 그 목이 탄생하는 거로 보는 거거든요. 예, 목이 탄생하는 거. 정인한목으로 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정임한목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이 무조건 나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막 무조건 목이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미생물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예, 이걸 통틀어서 목이라고 하는 건데, 목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이 길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임한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임한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신합, 그죠? 예. 병신합에서 태양의 그 밝은 빛이 정인한목으로 바뀌면서 태양의 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약해져야 되죠? 약해지면서 깜깜한 어두운 세계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정지압, 운정지압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 음정지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 속에서 정을 통하는 겁니다. 예, 정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정을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탄생을 하는 거죠. 예, 이러면 목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기운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병신합수에서 이 병신합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신이요. 맞잖아요. 예, 신이. 이 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핵을 보유한, 이 핵이라는 게 뭐예요? 씨앗. 사람으로 따지면 종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열매. 맞죠? 예. 이 신이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 또 정임한목으로 목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목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정임합을 해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주 구성이 정임합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임합을 했는데 만약에 신이 없다. 신이 없으면은 신이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정임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정지압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냥 연애하고 음란색정 이런 걸로 그냥 뜨거운 사랑하고 끝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정임합을 한 그 가치, 쓰임새, 활용도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사주 구성에서 신이 있다. 예, 정임한목을 한 상태에서 신이 있으면 물질로 이제 자연의 이치에서는 지구의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은 이 신은 물질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물질. 그 물질로 볼 수 있는 그 천간오행 중에서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뭡니까? 내성이 강해야죠. 면역력이 좋아야지 내가 이 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외부의 침입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고 아주 단단해야죠. 예, 그런 핵을 보유한 그 신이죠. 예, 얘가.
근데 이 신이 임수와, 그 다음에 임수잖아요. 임수와, 그 다음에 정화의 열기운이 합해서, 예, 열기운이 합해서, 우리가 그냥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콩 농사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봤죠. 예, 많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신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딱딱한 콩은 딱딱해요. 여러분. 예, 이게 딱딱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열을 가하면은 얘가 콩나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주 구성이 돼 있으면은 뭐예요? 딱딱한 콩이 상품성이 있는 갑. 이 콩나물이죠. 이거는 콩나물이 된 것이니까 재물이 좋은 사주 구성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또 나머지 6자도 다 봐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갑을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성이다. 이게 재성 아시죠? 예. 재성이다. 이게 재성이다. 그러면은 재물 축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오류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원국에서 정임합이 되었는데 신이 있으면은 연애도 물론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예, 신이 있으면 예, 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재물에 일단 요거 그러니까 정임합을 놓고만 봤을 때는 재물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임합을 했는데 신이 없으면 그냥 연애, 뜨거운 사랑만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지만 천간합은 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각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인 그 합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오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러한 그 기운, 에너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예, 순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됩니다. 춘절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잠깐 복습하죠. 예, 춘절에 무기합하죠. 예. 그래서 뭐를 생장시킵니까? 을을 생장시키잖아요. 을을. 예. 그런 다음에 여름에는요. 하절기에는 여름에는 을경합하는 거죠. 예. 을경합해서 생명체를 지닌 것들이 어떻게 돼요? 씨앗, 종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씨앗을 가진 이 열매, 그죠? 이 열매의 여름에는요. 열매의 부피, 그다음에 질량, 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물질이죠. 예, 물질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갑기압은 입동이 시작되는 양력 11월 초죠. 예, 양력 11월 초부터 양력 1월에 그 대안이죠. 예, 대안. 이 큰 추위가 시작되는 대안을 지나서 2월 초에 2월 초 뭐 5, 6, 7일 그때 이제 그 매년 이제 차이가 있죠. 뭐 한 2, 3일. 근데 요 입춘이죠. 예, 입춘이 오는 그 전까지죠. 입춘 전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입춘 전까지 이 갑은 땅 속에 있는 거죠. 예, 땅 속에서 그 동면하듯이 예,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은 하지만 이제 크게 활동하지는 않죠. 다시 이제 그 뿌리를 지키면서 그죠? 뿌리를 지키면서 입춘에서 이제 그 올라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면하듯이 모습을 땅속에서 감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갑은 그 인월이라고 하는 거는 2월 초죠? 예, 2월 초에 그 입춘이죠. 예, 입춘에 그 기토, 그죠? 예, 이 기토라는 그 이 공간 터전으로 보아야 됩니다. 공간 터전. 예. 이 터전에 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예, 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토가 절실하기 때문에 반기는 그런 형국이죠. 왜냐하면은 무토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공간이죠, 기토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 허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 허공으로 을이라는 이 생명체죠. 이 생명체가 좌우로 번식하면서 생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터전이죠. 그리고 이 기토는 갑이라는, 그죠? 예. 갑이라는 그 생명체가 내성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핵 그 씨앗, 종자를 사방에 뿌릴 수 있도록 그 생명체를 이제 생명체가 잘 양육하고 생장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갑은 태어나서 탄생 후 생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임수가 필요한 거죠. 예, 임수가 필요하고 이때 임수는 정제된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위적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필터링된 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그 해자축월이요. 이 해자축월은 양력으로 이제 겨울 동절기죠. 양력으로는 이제 11월 양력입니다. 11월 초부터 초요. 예, 11월 초부터 2월 초죠. 예, 2월 초에 입춘 전까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 갑의 뿌리가 땅 속에서 생장을 해야 되죠. 그것을 돕고요. 그 다음에 돕기 위해서 갑기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임수가 땅 속에서 뿌리가 죽지 않도록 살려줘야죠. 성장시킨다 그러죠. 생장시킨다 그러죠. 생장. 잘 들으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생장을 시키니까 을은 봄이 오면서 땅 위로 나오잖아요.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갑기압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사주 원국에 임수가 만약에 없으면요. 갑기압을 한 상태에서 그죠? 예. 갑기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사주 구성에서 임수가 없으면 임수가 없으면 갑은 생장을 못하죠. 그리고 을은 또 그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땅을 뚫고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맞죠? 그래서 그러한 사주 구성을 가진 명주들은 쓰임새, 활용도 이런 것들이 불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주원국에서 갑기합이 된 상태에서 임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운에서 임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 갑기합은 생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그 나머지 글자도 정확히 봐야겠지만 요 갑기합이라는 그 된 상태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이 변수들을 제가 다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갑기합은 생장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평범한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갑기합이라고 하는 거는 봄에 토기운이 상승해서 땅 위로 이제 솟아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여름하고 가을에는 그 에너지가 땅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예. 토 기운이 더 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러한 이제 그 형국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5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양력으로 이제 그 사오미 할 때 오니까요. 여름절기죠. 그래서 양력 6월입니다. 예, 양력 6월 초, 그죠? 6월 초에 초부터 7월 초, 예, 7월 초에 그 소서전까지죠. 예, 소서라고 이제 그 소서돼서 이제 그 더위, 그죠? 더울 서자. 그래서 작은 더위가 시작되는 그 전 이제 그 전까지인데 5월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요 소서전까지죠. 예, 요때는 그 이제 무게합을 하니까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무게합해서 성장할 을이 없죠. 예, 을이. 예, 성장할 을이 없잖아요. 예.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게합이 된 상태에서 그 해 중에 그 해 지지에 그 지장간에 이제 갑이 있잖아요. 해 지장간에 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중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통변하는 분들이 이제 이 갑을 키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무게합의 그 목적, 지금 앞서 말씀드린 무게합의 목적에 어울리는 것은 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갑을 대립목으로 보고 을을 이제 이제 작은 화초목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너무 그 단순하게 보는 현상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절기, 계절 맞죠? 그리고 월 이렇게 해서 그 이어서 보면은 무게합할 때 성장을 시켜주는 것은 을입니다.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갑목 그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예, 갑목은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포함한 것들을 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가 이제 다르면 엉뚱한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무게합의 그 목적에 어울리는 것은 을입니다. 그래서 5월, 그러니까 이 사오미의 5월입니다. 예, 양력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이 5월이죠. 5월에는 을이, 그죠? 을이 이제 수렴이라고 얘기했죠. 수렴 뭡니까? 응축해서 된 것들을 이렇게 응축시켜가지고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을이 수렴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 맞죠? 왜냐면 이제 5월에 이제 여름이 이제 정점을 이루면서 미월로 내려가는 그 단계잖아요. 예, 그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내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맞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이렇게 이제 촉진을 시킬 수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월에 무게합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쓰임이 없고, 이 화기운만 더 세질 뿐이죠. 오화가 그렇잖아요. 사하고 오화가.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무게합을 했는데, 오가 놓였다.
이러면은 이제 무게합해서 유리한 작용은 없고 화기운만 그냥 더 세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사주 구조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이제 5월이요. 이 5월에는 이제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무게합했는데 여러분들 사주원인구에서 무게합했는데 수하고 목이 없으면은 그냥 무게합 자체만으로 그냥 화기운만 세지기 때문에 그냥 불리한 그 사주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무게합 후에요, 그죠? 예, 무게합 후에 어떻게 되죠? 예, 을경합하는 거죠. 예, 을경합하고요.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을경합을 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을경합이요. 예. 그래서 천간합도 이런 식으로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운들, 지금 천간합을 한 이 기운들이 상호 연결이 되면서 이 순환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경합은 을하고 경이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 물질입니다, 이건. 예. 물질이니까 이제 무게합하고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무는 만물을 다 담는 그 공간 터전이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이 개는 뭡니까? 을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빨리빨리 이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확산시켜주는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합으로 생긴 무게합으로 이제 무게합화한다 그러잖아요. 화. 예. 이 화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병화처럼 그냥 분산 에너지, 그죠? 그런데 이 을경은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을경합하면은 물경이 이제 을경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열매. 예. 그래서 을경합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금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을과 경이 이제 을경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합이. 을과 경은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됩니까? 예, 화하고 수죠. 예. 그래서 이 화하고 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을경합을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오미신월이죠. 예. 오미신. 예. 오미신월에 예, 오미신월이니까는 이 오미신월은 오는 6월 초죠. 예, 6월 초부터 이 신은요. 6월 초, 미, 7월 초, 그다음에 신. 8월 이제 초에 시작해서 9월 초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초까지. 예, 9월 양력입니다. 9월 초까지. 예, 9월 초까지. 요 기간에 를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이 병화가 을경합으로 그죠? 열매의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을 팽창시키고 또 내부에서는 수기운을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을경이 있다고 을경이 있으면 일단 합이 됐죠? 근데 이게 무조건 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 지금 설명을 드렸죠? 반드시 계절은 뭐를 만나야 돼요? 오미신의 여름 계절을 만나줘야 되고, 그리고 병화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 계절 이제 오미 신은 이제 그 가을로 들어가는 그 초기 단계죠. 근데 요 여름하고 가을 그로 들어가는 그 초기 전까지 초기 그 단계 그 시기까지 그 글자 오미 신이 놓여야지 되고 그리고 또 병화가 있으면은 아주 그 을경합의 작용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아주 크게 내실 있게 키울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없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병화나 오미신이라는 이 글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 열매를 제대로 이제 그 성숙시키지 못하고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도 당연히 이 경우로 인해서 이 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제 금금목으로 이 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 이렇게 발산하고 확산하는 작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같이 활용도 쓰임새가 없는 사주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게합화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무게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을경합금이 되고 또 을경합금이 된 후에는 병신합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임합목이 되고 마지막으로 악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아시죠?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오류가 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